어제 오늘 사이에요. 갑자기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힘내세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힘내세요. 60%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남은 15일 동안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결론이 당내 봉합을 어떻게 보면 봉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요. 선거 운동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토론하는 거 봤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정 부리고 어린애처럼 말이야 신경질 내고 말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그런 토론이야. 바른정당과 남재준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 그게 단일화에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후보니 국민의당과는 전혀 아닌가요? 안철수 후보는 좀 틀리죠. 안철수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바른정당에서 오늘 새벽에 의총이 끝나고 홍준표 후보의 얘기까지 박파사님 어느 정도 단일화의 방향은 좀 보이긴 하는데 보수 후보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손해볼 게 없죠.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고 네. 그렇게만 되면은 보수 후보 단일화 됐다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가장 몸값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 한들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승민 후보인데 어제 늦게 나온 결론은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예. 창당을 한 기본적인 명분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치 그만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3자가 같이 가자.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건가요? 3자가 홍준표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까지. 근데 여기는 안철수 후보가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대목까지 어제도 깨끗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제는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중간에 우리가 뜻한 일을 하자라고 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안 된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당내 기류를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쉬워 보이지 않. 다만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일화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중간에 자신을 던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다. 후보직을요? 네,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예. 그래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큰 명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예.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해가지고 그 단일화된 힘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런 방식은 거의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논의가 지금 대선이 한 2주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부터 해외 동포들은 투표 들어가고 시작됐죠. 있고 예. 5월 4일, 5일 되는 사전 투표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튀어나오는 것 이게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고요. 더 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는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 정당에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뛰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당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하고 후보 본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예. 예전에 뭐 단일화를 추진하면 당하고 후보가 논의를 해서 그 당이 뒷받침해서 후보가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바른당도 그렇고 더 재밌는 건 그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식과 내용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후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당내의 주요한 지도급에 있는 선대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하고 후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장면이 특이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선거를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특히 이건 그야말로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 모색하는 건 일단 뭐 후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무슨 대의와 명분도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이런 식의 이합집산형 네. 오로지 누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정말 이건 정치공학적인 이런 그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짓을 왜 이 시기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네, 좀 네. 지적하고 싶어요. 이종우 씨. 예, 이재경 그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 뭐 충분히 저도 그런 명분 뭐 이런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사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니 당이 그렇게 참 멋진 경선을 해서 뽑은 후보를 당 중진 의원들이 흔들었거든요. 그때 나서서 그래서 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당시에도 사실은 정말 비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렇게 해서 후단협이라는 거 만들어지고 또 외부에서 전혀 정책성이 다 같지도 않는 다른 그런 후보를 끌어다가 서로 뭐 또 경쟁시키고 했던 경험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또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이게 야합 아니냐. 또 이렇게 누구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힘을 합치냐 하는 말도 어서 많이 듣던 그런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5년 전에 박근혜 그 후보 측이나 혹은 그 전에 여당 측에서 야당이 단일화할 때마다 사실은 아니 나를 아까 하나의 후보를 그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명분 없이 다 손을 잡고 뭐 이정희 뭐 통진당 후보하고도 손을 잡고 연대하고 그러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사실은 명분이 없어 보이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지지율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겠죠. 지지율이 현실적인 3%, 5%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것이 당에서는 바라볼 때 또는 소속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고 그런 건 언제나 역사가 되풀이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짧게 한 말씀에 우리 이 실장님 말씀에 근데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실 테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잘못된 건 지금 후보 흔들면 안 되잖아요. 민주적으로 뽑아놓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것 가지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단일화했던 케이스는 경우는 보면은 강력한 보수 여당 후보가 딱 서 있고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또 했던 그런 경우들이 정권 교체라든가 혹은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강력한 보수 후보에 맞서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둘 다 야권 후보 아닙니까? 이 야권 후보끼리 경쟁하다가 갑자기 야권 후보 중에 한 분하고 나머지 지금 구여권하고 합하자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오늘 사이에요. 갑자기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힘내세요. 바랍니다. 바랍니다. 힘내세요. 60%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남은 15일 동안 최선을 다할 뿐이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기존의 입장하고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결론이 당내 봉합을 어떻게 보면 봉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요. 선거 운동이나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토론하는 거 봤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투정 부리고 어린애처럼 말이야 신경질 내고 말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그런 토론이야. 바른정당과 남재준 후보 당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거하고 후보 본인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예전에 뭐 단일화를 추진하면 당하고 후보가 논의를 해서 그 당이 뒷받침해서 후보가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 바른당도 그렇고 더 재밌는 건 그 지금 논의하고 있는 방식과 내용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후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의 주요한 지도급에 있는 선대위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하고 후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장면이 특이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와 명분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선거를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특히
이건 그야말로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일부에서 모색하는 건 일단 뭐 후보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무슨 대의와 명분도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는 이런 식의 이합집산형 네. 오로지 누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정말 이건 정치공학적인 이런 그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짓을 왜 이 시기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지적을. 조원진 후보 그게 단일화에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이분이 국민의당과는 전혀 아닌가요? 안철수 후보는 좀 틀리죠. 안철수 후보는 그거는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바른정당에서 오늘 새벽에 의총이 끝나고 홍준표 후보의 얘기까지 팍팍살면 어느 정도 단일화의 방향은 좀 보이긴 하는데 보수 후보는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손해볼 게 없죠.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바고 네. 그렇게만 되면은 보수 후보 단일화 됐다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가장 몸값이 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원진 후보가 단일화 한달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승민 후보인데 어제 늦게 나온 결론은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럴 경우에는 예. 창당을 한 기본적인 명분 자체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 정치 그만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삼자가 같이 가자.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거예요? 삼자가 홍준표 하고 싶어요. 이종우 씨. 예, 이재경 그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 충분히 저도 그런 명분 뭐 이런 부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사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아니 당이 그렇게 참 멋진 경선을 해서 뽑은 후보를 당 중진 의원들이 흔들었거든요. 그때 나서서 그래서 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당시에도 사실은 정말 비판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흔들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렇게 해서 후단협이라는 거 만들어주고 또 외부에서 전혀 정책성이 다 같지도 않는 다른 그런 후보를 끌어다가 서로 뭐 또 경쟁시키고 했던 경험 기억하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되풀이 됩니다. 또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이게 야합 아니냐. 또 이렇게 누구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힘을 합치냐 하는 말도 어서 많이 듣던 그런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5년 전에 박근혜 그 후보 측이나 혹은 그 전에 여당 측에서 야당이 단일화할 때마다 사실은 아니 나를 그러니까 하나의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까지. 근데 여기는 안철수 후보가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아마 그 대목까지 어제도 깨끗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제는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중간에 우리가 어떤 단일화를 하자라고 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안 된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당내 기류를 보니까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쉬워 보이지 않다. 다만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단일화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 중간에 자신을 던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 같다. 후보직을요? 네, 그렇죠. 그것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큰 명분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으나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해가지고 그 단일화된 힘을 가지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런 방식은 거의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논의가 지금 대선이 한 2주 남았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부터 해외 동포들은 투표 들어가고 시작됐죠. 있고 5월 4일, 5일 되면 사전 투표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튀어나오는 것 이게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고요. 더 이 말이 안 되는 것 중에는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각 정당에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뛰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